네, 뭐 재료 분석을 좀 해봐야죠. 우주 테마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성이 있을까 알아봐야죠. 한미동맹 우주로 확대되는 아르테미스 참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과 게임, 우주까지 통틀어서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주가 등장을 했는데 우주 동맹으로 우주항공주가 며칠 살짝 오늘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방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나온 우주 탐사 얼마나 기대를 좀 해봐 또 되는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우주산업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뭐 새로운 어떤 공동성명서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지난번 한미 우주산업과 관련된 공동성명서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국 항법 위성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아까 말씀해주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그러니까 달 탐사 프로젝트 그리고 우주 탐사 등 다양한 역할에서 한미 간의 어떤 그런 공동 참여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된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국내에서 올해 안으로 한국항공우주청이 이제 신설이 될 예정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도 나사와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이제 좀 더 강화하는 거를 입장을 많이 좀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느낌이 모호한 게 구체성은 아직 없죠. 우주에서 만나서 긴밀히 공조하고 협조하자. 우주 어디선가에서 만나는데 그 어디선가의 좌표가 지금 없어서 조금 물론 뭐 추가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만 자 우주 항공주들의 이제 그 심리적인 수혜는 조금 반영되는 것 같은데 인텔리안 테크 레포트를 내셨던데요.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함께 첨부해서 부탁드려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주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위성 쪽이 있고 발사체 쪽이 있는데 네. 지금 국내에서는 다음 달에 누리호 3차 발사를 또 앞두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달에. 네, 이를 또 주최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말씀하신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적어도 위성통신 쪽 분야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좀 잘 나가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증자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상 증자를 실시를 해가지고 주주 배정이었죠. 주주 배정이었죠. 네. 주주 배정 약 1,0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2년 전에도 이제 유사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2년 전에도 유사하게 유상 증자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와 다른 부분은 아무래도 증자의 내용이 R&D 비용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거고 또 주가가 이제 최근에도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증자에 대해서 좀 더 크게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희석된 부분에 대한 뭐 주가 하락폭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향후에 있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투자에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넷 섹터로 조금 넘어가 봐야죠. 하여튼 항공우주는 포인트를 딱 지금 어딜 설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국내 원래 기존에는 좀 뉴스들이 많이 이제 산재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직접적으로 뭐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뭐 단기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앨런 머스크하고 또 뭐 환담을 갖는다, 접견을 네. 한다. 머스크 이 테슬라 얘기니까 여기는 또 이제 뭐 기가 팩토리 유치 때문에인 것 같고 스페이스X 쪽 얘기는 뭐 부가적인 얘기라서 자 그러면 우주는 거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이버 1분기 실적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이버의 1분기 실적은 죄송합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3천억 원을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 3천억 원. 근데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약간 10% 영업이익 기준으로 빠진 것인데 네. 이게 아무래도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인터넷 기업들이 광고 쪽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광고 쪽 집행이 둔화되는 거랑 커머스 쪽도 이제 엔데믹 이후에 외부 활동들 하면서 커머스 둔화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적에 좀 악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네이버는 1월 달에 포시마크가 이제 인수가 연결로 편입됐기 때문에 포시마크가 지금 분기별로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로 편입되면서 실적에도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빅테크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하고 또 뭐 AI까지 포괄해서 아우르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오늘 아침에는 이제 메타 플랫폼스까지 이제 시간에 거래해서 주가가 또 반응을 하고 있는 급등하고 있던데요. 우리나라는 전혀 영향을 좀 주지 못하네요.
뭐 윤석열 대통령 방미길에 네이버가 또 동행을 했습니까? 근데 웹툰 네이버의 웹툰 아주 작은 분야 아닌가 이건 또? 실제로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번에 뭐 알파벳도 그렇고 이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던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결국에는 그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하면 글로벌 경기를 이제 어떤 정도 유출해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느 정도 딜레이는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후에 뭐 국내 경기가 나아지는 상황에서 광고비 이제 이런 부분도 집행도 이제 강화될 것이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이제 네이버 이제 방미에 윤석열 대통령과 네이버 최수현 대표가 같이 이제 경제 사설단으로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쪽, 그러니까 글로벌 쪽 타겟하기 위해서 미국 쪽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웹툰 쪽에도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했었고, 네. 뿐만 아니라 포시마크, 그러니까 커머스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번 참석이 주는 의미하는 바가 네이버가 올해는 북미 시장을 좀 더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강점, 그죠? 웹툰이라고 하는 이게 뭐 미끼 상품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던져놓고 이게 어디 기업이야? 아, 네이버가 이커머스도 하는구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접점을 찾고자 하는 것 같은데. 자, 반면에 카카오 실적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광고, 이게 포털 업체들이 광고 매출과 광고에서 얻는 이익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매출 비중이 제일 큰 거는 광고고 그 다음이 커머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광고와 커머스가 이제 두 기업 다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떨어졌는데 반면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쪽도 매출 비중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컨텐츠 쪽 이제 매출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실적 부진이 좀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카카오는 그 외에도 뭐 모빌리티 쪽 이런 부분들도 좀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게임주로 넘어가서 게임주 그러면 중국의 판호 얘기들을 많이 붙이던데요. 한중 관계 경직에 다시 또 게임주가 흔들리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중국이 외자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한령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판호 발급이 아예 끊겼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주춤하더라도 중국이 판호 발급 자체를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중국 자국 내 게임 시장을 탄압하면서.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이걸 열어주기 시작하는 흐름이 이어왔었고 올해 연초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가 흘러왔는데 사실 한중 관계가 이렇게 좀 경색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게임주 가운데 실적이 좀 그래도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방하는 기업, 신작 기대감 이런 기업이 있다면요. 우선 1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좀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호실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은 없고 오히려 좀 실적 쇼크를 우려되는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지어봐야 되는데 뭐 인터넷, 게임, 우주 각 섹터별로 선택적으로 그래도 선호하는 기업을 좀 선정해 주신다면요. 인터넷은 네이버 말씀드리고 싶고 게임은 크래프톤과 펄어비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주 쪽은 인텔리안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을 그러면 한다면은 아무래도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외부 변수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런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경기 둔화라든지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를 좀 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지금 기대치가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신작 플레이보다는 안정적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신작 모멘텀이 좀 더 멀리 있더라도 좀 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들 그런 게임주들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산업에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때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원래 2분기 국내 출시 예정이었다가 하반기로 연기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이게 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반기를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네. 어제 주가 변동이 워낙 커가지고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커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커버를 안 하고 계시나. 네.
네, 그럼 커버 안 하시니까 멘트는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듣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인터넷과 게임 우주를 커버하고 있는 정의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